오늘 이 집에서는 결혼식과 살인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벌어집니다. 화려한 식장 뒤에서 누군가는 사람을 빼내려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없애려 합니다. 오정란이 박민준을 외진 방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둘 다 깨끗하게 정리한다. 김단희는 잠든 박태우 곁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못 깨우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줄곧 침묵하던 옥 집사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이 집의 문이란 문은 제가 다 알고 있지요. 과연 이 빈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쫓겨난 살림꾼이 어째서 모든 길목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 뒤에 숨은 손길은 또 누구의 것일까요? 오정란이 기어이 박현준과 백진주의 결혼식을 강행하는 날 아침입니다. 저택의 사람들이 하나둘 식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집안이 거짓말처럼 텅 비어갑니다. 넓은 거실에는 발소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운 박태우 곁에는 졸음을 쫓는 경호 인력 몇만 남았습니다. 김단희는 창가에 서서 그 빈자리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빈집이야말로 자신이 기다려온 단 하나의 기회임을 김단희는 직감했습니다. 정윤정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식장으로 출발하는 차만 남았습니다. 김단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 집이 이렇게 비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김단희는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짚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정란이 서두르도록 결혼을 일부러 부추긴 노림수가 마침내 판으로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반대할수록 더 서두를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일부러 식을 막아서며 오정란의 성미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계산이 오늘 하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한 선생님이 주신 약은 이미 챙겨두었어요. 회장님을 병원까지만 모시면 됩니다. 김단희가 단단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 박태우만 깨어나면 오정란이 만든 위임장도 의료 기록도 전부 휴지 조각이 돼. 오늘 안에 끝내야 해. 김단희는 잠든 박태우가 누운 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모든 판을 뒤집을 사람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겉으로는 결혼을 축하하러 가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저택을 통째로 되찾을 작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 김단희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윤정이 가만히 김단희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경호도 아직 남아있고요. 김단희가 결연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끝내야 해. 다음은 없어. 박태우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오정란 손에 끝장이 나는 거야. 김단희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박태우가 해독제의 반응에 잠시 눈을 뜨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정란을 똑바로 노려보던 그 분노 어린 눈빛이 김단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치료만 시작하면 박태우는 분명히 깨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를 이 집에서 병원까지 무사히 빼내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손에 쥔 작은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선생이 건넨 약과 도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실장도 박태우만 깨어나면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했어. 오정란이 만든 위임장이며 의료 기록이며 전부 한순간에 가짜가 되는 거야. 정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빈집의 감도는 긴장이 두 사람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단희는 박민준에게 마지막 신호를 건넸습니다. 차창 밖으로 식장 건물이 가까워지는 동안 두 사람은 누구도 엿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단희가 박민준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명심해. 박민준이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의 많은 부분을 잃은 그였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박민준이 낮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꼭 깨울 거예요. 무슨 위험이든 감수할게요. 김단희가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위험한 일은 어른들이 맡을 테니 너는 신호만 잘 기다려. 박민준은 잠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머릿속 한 구석에서 진주라는 낯선 이름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잃었던 기억의 조각이 흐릿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박민주는 그 어지러움을 애써 누르며 다시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깨어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단희가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습니다. 강 실장도 박태우만 깨어나면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어. 위임장도 가짜가 되고 오정란이 만든 모든 게 무너져. 오늘이 그날이야. 박민준의 눈에 단단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를 옮길 길만 열면 되는 거네요. 김단희가 박민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만 견디면 돼. 아버지가 깨어나면 너를 노린 죗값도 오래된 죗값도 전부 치르게 할 거야. 박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니 뜻이라면 참아볼게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게요. 김단희가 흐뭇하면서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진주라는 이름과 함께 흐릿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박민준은 그 정체 모를 기억의 조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저릿했습니다. 박민준은 그 감정을 애써 밀어내며 지금은 아버지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단희가 박민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또 머리가 아픈 거니? 무리하지 마. 박민준이 천천히 눈을 뜨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잠깐 뭔가 떠오를 듯 하다가 사라졌어요. 김단희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지만 곧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겉으로는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저택을 되찾을 작전이 이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식장 앞에 멈춰 서자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김단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들어가자. 웃어야 해, 오늘은. 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오정란의 머릿속도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식장 한쪽에 서서 모여드는 하객들을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식과는 딴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식장에 묶이는 이 혼란이야말로 김단희와 박민준을 영영 치워버릴 절호의 때라 여겼습니다. 오정란이 송근태를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오정란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이야. 둘을 한자리에 몰아넣을 자리를 만들어. 식장 소란에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송근태가 흠칫 놀라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사모님 결혼식 날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오정란이 입꼬리를 비틀며 답했습니다. 아들 절반을 미끼로 묶어뒀잖아. 적당한 때를 보다가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했어. 그 적당한 때가 바로 오늘이야. 송근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서운 생각은 그만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나 오정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면사포를 쓴 신부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현준과 백진주가 나란히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준이가 저런 상태니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부담스러워. 하지만 김명희와 박민준만은 오늘 끝낸다. 오정란이 다시 송근태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박민준은 네가 외진 대기실로 데려가. 김명희는 내가 식장 밖으로 끌어낼 테니까. 박수 소리에 비명도 안 들릴 거야. 송근태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송근태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박현준이 알면 어쩌시려고요. 자기 형제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오정란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현준이는 몰라도 돼. 다 끝난 뒤에 알면 늦은 거야. 그게 그 애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송근태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송근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류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위임장도 손에 쥐셨고 회장님도 누워 계신데 굳이 피까지 보실 이유가. 오정란이 싸늘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둘이 살아있는 한 난 단 하루도 발 뻗고 못 자. 김명희가 어떤 여자인지 너도 알잖아. 송근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정란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안주인다운 우아한 미소가 그 입가에 걸렸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정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돼. 현준이를 회장 자리에 앉히고. 그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오정란은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보겠다는 결심을 서늘하게 굳혀갔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미소도 안주인의 품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객이 모여드는 식장은 겉보기엔 더없이 화사했습니다. 흰 꽃이 기둥마다 늘어졌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박현준의 얼굴만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박현준이 곁에 선 백진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림일까? 아버지를 고발하기로 한 사람이 이렇게 웃으며 식을 올리는 게. 백진주가 면사포 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박현준 씨, 우리는 이미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못 지켜요. 백진주는 면사포 너머로 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7년 전 아버지 백준기를 떠올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칼끝이 다시 곤두섰습니다. 백진주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차지하기 위한 거래였습니다. 박현준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면서도 백진주는 끝내 복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큐가 방송될 즈음이면 난 아델의 회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진실을 밝히고 당신을 회장 자리에 세울 거예요. 백진주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오정란만이 흡족한 얼굴로 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신부 대기실 쪽을 지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임장을 손에 쥔 자신감이 그녀의 발걸음에 묻어났습니다. 오정란은 오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끝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박현준이 다시 거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건 우리 집안이에요. 그런 내가 당신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백진주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죄를 갚을 사람도 결국 박현준 씨예요. 그러니 끝까지 가요, 우리.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백진주는 면사포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백준기의 환한 미소가 차가운 사고 현장과 겹쳐 떠올랐습니다. 백진주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은 결코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델을 손에 넣고 7년 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백진주의 눈가에 차가운 결의가 어렸습니다. 겉으로는 두 집안의 경사였지만 식장 안 누구도 진심으로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죄책감에 짓눌렸고 신부는 복수의 칼을 품었으며 안주인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 아래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흐르고 하객들은 웃었지만 그 화사함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되돌아온 김단희는 미리 빼돌려둔 동선으로 박태호의 방에 접근했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척 차에 올랐다가 도중에 조용히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윤정이 뒷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작은 가방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한 선생님이 주신 해독제와 치료도구 전부 여기 있어요. 김단희가 가방을 받아들며 답했습니다. 박태호를 병원까지만 옮기면 돼. 거기서부터는 한 선생님 쪽 사람이 받아줄 거야. 정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경호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김단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안방 쪽을 살폈습니다.
결혼식에 정신이 팔렸을 줄 알았던 감시의 눈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누운 방 앞에는 경호원 둘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세워둔 경호는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김단희가 입술을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번씩만 간병인을 들이고 경호를 강화하라더니 오정란이 그 말을 정말 지켰어. 정윤정이 다급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어떡하죠? 저 둘을 어떻게 따돌려요? 김단희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단희는 미리 그려둔 동선을 머릿속으로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경호원이 교대하는 빈틈을 노릴 작정이었지만 그 빈틈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옮길 길만 열면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 앞에서부터 김단희의 발걸음이 막혀버렸습니다. 김단희가 낮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렇게 단단할 줄은 몰랐어. 식장에 다 빠졌을 줄 알았는데. 정윤정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장님. 식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데. 빈집의 첫 고비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다시 모퉁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경호원들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미동도 없이 안방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장님 상태를 본다는 핑계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정란이 그 길까지 막아버렸어. 정윤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김단희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저택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안방으로 통하는 문은 정문 하나뿐이었고 그 앞을 경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답답한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교대 시간을 노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정윤정도 막막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밖에서는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식장에 묶여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초조함을 누르며 다시 한번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눈을 돌려도 막다른 벽뿐이었습니다. 빈집을 노린 작전이 시작부터 첫 관문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식장에서는 오정란의 작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근태가 박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송근태가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쪽 대기실로 가시지요. 박민준이 의아한 얼굴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박민준이 복도를 걸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외진데로 가요? 송근태가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조용한 데서 드려야 할 말이라서요. 박민준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어긋났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오정란은 김단희를 찾는 척 식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정란이 지나가던 직원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명애 사장 어디 갔어? 식이 곧 시작인데 신부 측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정란은 인적 드문 후원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정란은 속으로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이 박수 소리에 묻히면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랑 신부에게 눈이 쏠려 있을 것입니다. 오정란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기실 쪽에서는 송근태가 박민준을 안쪽 깊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송근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민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서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송근태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손잡이만 쥐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다시 송근태를 향해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왜 자꾸 머뭇거려요?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송근태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시면. 송근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민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장 본관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을 알리는 안내와 함께 하객들의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 깊은 곳까지 어렴풋이 새어들어왔습니다.
오정란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후원 깊은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쏠릴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대기실 안을 둘러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데로 데려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송근태가 손잡이를 쥔 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민준의 경계심도 점점 짙어졌습니다. 결혼식과 살인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동시에 벌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장의 화려한 음악과 박수 소리 뒤에서 두 사람의 목숨을 노린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장의 공기가 칼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누구도 이 화사한 자리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꽃과 음악 아래 두 개의 음모가 동시에 칼을 뽑아들고 있었습니다. 저택과 식장이 한꺼번에 아수라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서는 박태호를 빼내려는 김단희와 그를 가두려는 경호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식장에서는 박민준을 외진 방으로 몰아넣은 송근태와 그 모든 것을 식장 안에서 동시에 조율하려는 오정란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곳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택 복도에서 김단희가 경호원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회장님 상태를 잠깐 확인해야겠어요.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경호원이 굳은 얼굴로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지시 없이는 누구도 들릴 수 없습니다. 김단희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통하던 핑계조차 먹히지 않았습니다. 식장 후원에서는 오정란이 김단희가 보이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정란이 송근태에게 급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김명희가 안 보여. 박민준은 잘 데려갔어. 송근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정말 이렇게까지. 오정란이 매섭게 말을 잘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킨 대로 해. 누구의 계획도 깔끔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단희는 경호의 벽에 막혔고 오정란은 사라진 김단희 때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송근태는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두 음모가 거울처럼 맞부딪혀 서로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박민준은 대기실 안에서 점점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박민준이 송근태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더니 왜 자꾸 시간만 끌어요? 똑바로 말해요. 송근태는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저택에서는 김단희가 다른 길을 찾으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정윤정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교대 시간이 도무지 않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김단희가 답답한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빈틈이 생길 거야. 그러나 그 빈틈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장에서는 오정란이 사라진 김단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초조하게 후원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명희, 이 여자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히 식장에 왔는데. 오정란은 김단희를 끌어내지 못하면 자신의 계획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음모가 서로 발목을 붙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 엉킨 매듭을 풀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판 전체가 멈춰 선 듯 보였습니다. 저택의 김단희도 식장의 오정란도 어느 쪽도 한 발짝을 더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모가 서로의 무게에 짓눌려 제자리에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팽팽한 정적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줄곧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오정란에게 쫓겨나 짐을 싸나갔던 옥 집사였습니다. 며칠 전 옥 집사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저택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힘없이 밀려난 늙은 살림꾼으로만 여겼습니다. 옥 집사는 저택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머물며 그동안 한 번도 발걸음을 끊지 않았습니다. 정윤정에게 오정란의 약물 주입을 알린 것도 옥 집사였습니다. 옥 집사가 정윤정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온 그날부터 알람까지 맞춰가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회장님께 써왔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실마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옥 집사는 이 집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림을 떠받쳐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경호가 언제 교대하는지, 잠긴 문이 여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옥 집사의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골목 한쪽에서 손에 쥔 낡은 열쇠 꾸러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네요. 너무 오래 기다렸지요.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천천히 저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의 생글생글한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또렷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가 가장 큰 한 방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옥 집사는 걸음을 옮기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오정란에게 짐을 싸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옥 집사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따리를 챙겨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담담함을 체념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골목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저택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 집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참 오래됐네요. 그동안 많은 걸 봤지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옥 집사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가 다시 단단하게 돌아왔습니다. 옥 집사는 품속에 지닌 낡은 사진 한 장을 잠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그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약속을 지킬게요. 그러고는 사진을 다시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쫓겨난 살림꾼은 그저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 집사는 이 모든 혼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미소 뒤에 감춘 그 단단함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의 손에는 결혼식 날 빈집의 모든 동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호가 몇 시에 교대하는지, 어느 문이 안쪽으로 통하는지 옥 집사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의 살림을 떠받쳐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패였습니다. 옥 집사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춰 머릿속으로 저택의 구조를 차분히 더듬었습니다. 박태호가 누운 안방으로 통하는 숨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살림을 나르던 좁은 뒷길로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 잊힌 곳이었습니다. 옥 집사만이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경호가 교대하는 그 짧은 틈, 딱 그 순간이면 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그동안 의미심장한 미소 뒤에 진짜 무게를 감춰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옥 집사를 그저 정중하고 조용한 살림꾼으로만 보았습니다. 미옥신 약통을 식사 자리에 슬쩍 올려 분위기를 만들어낸 일도, 박민준 사고 당일의 일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던 일도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손길의 진짜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옥 집사는 품속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저택의 평면도와 경호의 교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그것을 다시 접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요. 옥 집사는 종이를 품에 넣으며 오정란이 쫓아내던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정란은 옥 집사를 그저 늙은 살림꾼으로만 여겨 아무 경계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오정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을 적으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옥 집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옥 집사가 낮게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늘 사람을 너무 가벼이 보셨지요. 그게 사모님의 마지막 빈틈이 될 거예요. 그 말에는 오랜 세월 묵묵히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이 집의 시계가 어떻게 어긋나는지조차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그 평면도 위에 그려진 좁은 뒷길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오래전 살림을 나르던 그 길은 지금은 잡동사니에 가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옥 집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만 열면 회장님을 모실 수 있어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요. 그 확신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감춰온 그녀의 진짜 무게가 이제야 판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멈춰있던 판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있던 모든 길이 옥 집사의 손끝에서 하나씩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정윤정과 김단희 쪽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택 뒷문 가까이에서 발이 묶여있던 정윤정 앞에 옥 집사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윤정이 깜짝 놀라며 작게 외쳤습니다. 옥 집사님, 어떻게 여기에? 옥 집사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옥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쪽 경호는 15분 뒤에 교대해요. 그 사이 잠깐 자리를 비우지요.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정윤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옥 집사는 그저 잔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단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김단희가 옥 집사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옥 집사.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여기에 와 있어요? 옥 집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요. 막혀있던 길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옥 집사는 막혀있던 경호의 빈틈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어느 문이 잠시 비는지, 어느 통로가 안방으로 이어지는지 옥 집사의 설명은 한치의 막힘도 없었습니다. 김단희는 그제야 자신이 놓쳤던 마지막 길을 보았습니다. 막다른 길로만 보이던 곳에 옥 집사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단희가 옥 집사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돕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묻지 않을게요. 옥 집사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회장님을 무사히 모시는 게 먼저예요. 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 집사님, 정말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옥 집사가 안심시키듯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어느 시간에 누가 어디 있는지 제 손금처럼 알아요. 그 차분함에 정윤정의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김단희는 옥 집사가 짚어준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막다른 벽으로만 보이던 길에 가느다란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가 나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요? 정말 놀랍네요. 옥 집사는 그저 잔잔하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 집사가 김단희를 향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을 모시는 일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이 집 일이라면 제가 사장님보다 더 잘 아니까요. 김단희가 그 말에 잠시 옥 집사를 응시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네요. 쫓겨난 줄로만 알았던 옥 집사가 어느새 자신들 곁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김단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적의 집에서 가장 오래 침묵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든든한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막혀있던 작전이 옥 집사의 등장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식장 대기실에서는 박민준이 송근태와 마주섰습니다. 오정란의 명을 받아 그를 외진 곳으로 몰아넣은 송근태였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박민준이 송근태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송근태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송근태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현준이를 살인자의 아들로 만들 수 없었다며 무너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지키겠다 다짐했던 사람이 또 한 번 피 묻은 일에 발을 담그려 하고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민준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시킨 일이에요? 송근태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박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기억이 다 돌아오진 않았어도 이런 분위기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송근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박민준이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송근태는 오정란의 잔혹한 본심을 떠올렸습니다. 둘 다 죽여야 끝이라던 그 섬뜩한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은 그 명령 앞에서 자꾸만 발을 멈췄습니다. 송근태가 고개를 떨구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또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손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박민준이 송근태에게 한 발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송근태가 고개를 들어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에 손을 보탰는지. 송근태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민준을 죽이려던 사고, 박태호를 가두던 일,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발을 담갔던 기억이었습니다. 송근태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더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그 목소리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민준이 그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돼요. 당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송근태가 그 말에 어깨를 떨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박민준이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지금 멈추려는 그 마음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잖아요. 오정란의 잔혹한 본심과 자기 양심 사이에서 송근태의 마음이 위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은 그 흔들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송근태의 손에서 쥐고 있던 것이 스르르 풀려갔습니다. 오정란의 명령은 송근태의 마음 앞에서 더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택에서는 옥 집사가 직접 앞장섰습니다. 경호가 교대하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 옥 집사가 안방 쪽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옥 집사가 마침 자리를 옮기던 경호원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수고가 많아요. 저쪽 현관에 손님이 찾아오셨던데 가서 확인해보지 그래요. 경호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옥 집사는 숨은 통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뒷길이 안방으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옥 집사가 김단희와 박민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요. 발소리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김단희와 박민준이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안방 안에는 박태호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옥 집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태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고 들 것을 준비했습니다. 김단희가 그 손길을 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어떻게 이렇게 익숙하게. 옥 집사가 잔잔히 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박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실게요. 조금만 견뎌주세요. 박태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해독제에 반응한 뒤로 호흡만은 한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들것의 한쪽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되 흔들리지 않게 모셔야 합니다. 세 사람은 의식 없는 박태호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옥 집사의 손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그려온 사람처럼 정확했습니다. 김단희는 그 모습을 보며 옥 집사가 단순한 살림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단희가 들것의 한쪽을 잡으며 옥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통로는 어디로 이어져요?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옥 집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뒤뜰 쪽 작은 문으로 통해요. 거기서 정윤정 사장이 차를 대두었을 거예요. 모든 동선이 옥 집사의 계산 안에 정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박태호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박민준이 옥 집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옥 집사가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발걸음에만 집중하세요.
인사는 나중에 받겠어요. 옥 집사가 들 것을 단단히 받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한 걸음씩이요. 회장님 머리 쪽을 잘 받치세요. 김단희가 그 지시에 따라 박태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세 사람의 호흡이 하나로 맞아들어갔습니다. 잠든 박태호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미소 뒤에 감춰두었던 단단함이 위기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옥 집사가 앞장서 통로를 열었고 김단희와 박민준이 박태호를 받쳐든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어두운 통로 끝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를 빼내는 작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순간 식장 쪽에서 다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정윤정이 황급히 김단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식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정란이 결혼식 소란을 틈타 박민준을, 아니 본부장님을 해치려 한대요. 김단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김단희가 다급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박민준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식장에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정란은 본부장님이 아직 식장 대기실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송근태를 통해 마지막 수를 두려 한대요. 두 곳의 위기가 동시에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태호를 살려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민준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두 곳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단희가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박태호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박민준을 모른 척할 수도 없어. 어떡하지? 그때 옥 집사가 차분하게 나섰습니다. 옥 집사가 김단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은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식장 쪽은 걱정 마세요. 거기도 이미 손을 써두었으니까요. 김단희가 놀라 옥 집사를 보았습니다. 식장에도요. 대체 어디까지? 옥 집사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정란이 본부장님을 몰아넣으려던 그 자리에 제가 먼저 사람을 보내두었어요. 헛걸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단희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옥 집사는 이미 양쪽 모두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단희가 떨리는 손으로 옥 집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박민준은 괜찮은 거죠?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옥 집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사람이 곁을 지키고 있어요. 사모님의 손이 닿기 전에 이미 다 막아두었습니다. 그 확신에 김단희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박민준이 곁에서 그 말을 듣고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장에 제가 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단희가 그제야 박민준의 손을 잡으며 안도했습니다. 오정란이 너를 노렸는데 옥 집사가 미리 손을 써두었대. 너는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니 됐어. 박민준은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정윤정이 놀란 눈으로 옥 집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식장 일까지 미리 다 손을 써두신 거예요? 옥 집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람을 먼저 보내둔 것뿐이에요. 정윤정은 그 치밀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곳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옥 집사가 또 한 번 결정적인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패가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옥 집사의 눈빛만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멈춰있던 작전이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옥 집사의 손은 두 곳의 위기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미리 손 써둔 것은 식장의 동선이기도 했습니다. 오정란이 박민준을 몰아넣으려던 그 외진 대기실에 옥 집사가 보낸 사람과 증거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식장 대기실에서는 송근태가 끝내 손을 멈춘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옥 집사가 보낸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그 손에는 오정란이 박태호에게 약물을 주입해온 정황을 담은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증거예요. 송근태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송근태가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더는 못합니다. 사모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송근태는 끝내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을 멈춘 그 틈을 타 오정란의 음모가 식장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에서 김단희를 찾던 오정란에게도 소식이 닿았습니다. 오정란이 다급하게 송근태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오정란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송근태, 이 사람이 또 흔들렸어. 오정란의 손끝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의 박수 소리가 식장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 뒤편에서는 오정란이 가장 믿었던 작전이 소리 없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양심을 택했고 옥 집사가 보낸 증거는 오정란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옥 집사가 보낸 사람이 박민준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옥 집사님이 본부장님을 지키라고 보내셨어요. 이 증거만 있으면 사모님은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민준이 그 기록을 받아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정란이 박태호를 의식불명으로 만든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무너진 채 박민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박민준이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멈춰준 덕분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송근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송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멈췄어요. 정말 잘했어요. 송근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화사한 식장의 환호 속에서 오정란의 마지막 수가 허망하게 꺾여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칼이 그녀의 손안에서 부러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옥 집사가 보낸 사람이 마지막으로 박민준에게 일러두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박민준이 그 증거를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란이 그토록 공들여 짠 그림이 식장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민준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옥 집사에게 쏠렸습니다. 식장으로 달려온 정윤정도 뒤늦게 상황을 전해들은 백진주와 박현준도 모두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길목을 미리 알고 막아두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옥 집사가 어떻게 이걸 다. 어머니한테 쫓겨난 사람이. 백진주도 옥 집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난 살림꾼이라기엔 그녀의 손길이 너무 정교하고 너무 오래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김단희가 옥 집사 곁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한낱 살림꾼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옥 집사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지을 뿐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을 무사히 모시는 게 먼저지요. 나머지는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박민준이 옥 집사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도운 거예요? 옥 집사가 잠시 박민준을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오래전부터요. 그 말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옥 집사를 둘러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중하고 조용한 살림꾼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단순한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의문이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백진주가 조심스럽게 옥 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 집 살림꾼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모든 걸 미리 안다는 건. 옥 집사가 백진주를 가만히 바라보다 잔잔히 답했습니다. 오래 한자리에 있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전부가 아님을 그 자리에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을 옥 집사 한 사람이 다 무너뜨렸어. 박현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낱 살림꾼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옥 집사를 향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윤정이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옥 집사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도우려고 그 집에 계셨던 걸까요? 김단희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다만 우연이 아닌 건 분명해.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옥 집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김단희는 옥 집사의 옆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김단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머지않아 드러나리라는 예감만은 또렷했습니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옥 집사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 누구도 짐작 못할 깊은 사연이 잠겨 있었습니다. 혼란이 잦아든 자리에서 옥 집사의 지난 세월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는 정윤정과 함께 옥 집사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옥 집사가 어딘가 익숙한 솜씨로 보석을 다루던 모습이 문득 김단희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정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옥 집사님이 예전에 보석 명가 안주인 밑에서 일했다는 얘기를 흘리듯 한 적이 있어요. 김단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석 명가라고요. 정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느 안주인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요. 김단희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늘 보석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옥 집사가 보석 명가 사람이었다면 김단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보석에 얽힌 이 집의 비밀과 옥 집사의 발걸음이 묘하게 겹쳐가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김단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살림꾼으로 들어와 모든 문과 통로를 익히고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본 것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한 걸음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윤정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옥 집사님은 늘 이 집의 누군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김단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주인과 이 집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김단희는 옥 집사가 보석을 다루던 손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손끝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보석을 매만질 때마다 옥 집사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아련해지곤 했습니다. 김단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석을 그렇게 애틋하게 보는 사람은 그 보석에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윤정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안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옥 집사님이 어딘가를 오래 떠돌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단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떠돌다 끝내 이 집으로 흘러들어온 거라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작정한 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보석에는 늘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옥 집사가 그 보석과 얽힌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죠. 정윤정이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옥 집사의 지난 세월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옥 집사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한 걸음이었음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려 했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 집사의 침묵 뒤에 거대한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사연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김단희는 곧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박태호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오정란의 음모까지 막혀버린 그 순간 옥 집사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태호를 옮기느라 분주한 틈에 옥 집사는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옥 집사의 표정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중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 끝났어요. 회장님은 무사히 모셨고 사모님의 일도 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한 선생이었습니다. 옥 집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겠지요. 한 선생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옥 집사가 그 집에 있어줘서 모든 게 가능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김단희의 조력자로만 알려졌던 한 선생이었습니다.
해독제를 건네고 조용히 김단희를 도왔던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 한 선생과 옥 집사가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움직여온 사이였음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 집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장의 소란도 저택의 긴장도 모두 가라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지겠지요.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깊은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옥 집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집에서 그 긴 세월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옥 집사가 잔잔히 답했습니다. 견딜만 했어요. 다 그분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 집사가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선생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받아들이든 아니든 진실은 드러나야 해요. 그게 그분이 바라던 거예요. 옥 집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 집사가 마지막으로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걸 보셨다면 기뻐하셨을까요? 한 선생이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이제야 마음을 놓으셨겠지요. 그게 우리가 해온 일의 전부니까요. 옥 집사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를 돕던 한 선생과 적의 집에 심어져 있던 옥 집사가 같은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끈의 끝에 누가 있는지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도록 한 사람을 위해 움직여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을 뒤에서 조율해온 손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옥 집사를 이 집에 심고 결혼식 날 빈집에 판을 짜고 박태호를 깨울 해독제까지 마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한 선생이었습니다. 이화채 한쪽에서 한 선생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선생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오정난도 김명희도 저마다 자기 판을 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판은 따로 있었어요. 한 선생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깊은 계산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정난은 결혼식의 혼란을 틈타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김단희는 빈집을 노려 박태호를 깨우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손으로 판을 움직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선생의 손길이 모든 것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옥 집사가 그 집의 문을 다 열어두었고 해독제가 회장을 깨웠지요. 이제 남은 건 그분의 한이 풀리는 일뿐이에요. 그 말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장과 저택을 동시에 뒤흔든 이 하루가 사실은 한 선생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일이었습니다. 옥 집사의 침묵도 김단희를 향한 조력도 모두 한 선생이 오래전부터 그려온 그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선생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세상을 떠난 어느 안주인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그 사진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품어온 한과 그리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한 선생은 옥 집사가 그 집에서 보낸 긴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살림꾼으로 들어가 모든 문을 익히고 모든 비밀을 지켜본 그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옥 집사가 다 열어두었으니 이제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 눈빛에 서늘한 결의가 어렸습니다. 한 선생은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약병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박태호를 깨우기 위해 준비한 것과 같은 오랜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한 선생이 그것을 손에 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이 깨어나면 그 입으로 진실이 쏟아질 거예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지요.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결혼식이 끝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손길이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머지않아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잠든 사람 하나를 가운데 두고 벌어집니다. 박태호는 약에 취해 누워있고 그 곁에서 김단희와 오정란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한 사람은 그를 깨우려 하고 한 사람은 영영 잠들게 하려 합니다. 같은 침대를 두고 정반대의 손이 움직이는 거지요. 그 사이로 잃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잠든 자리에 모인 여러 마음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것은 박태호가 누운 자리입니다. 평생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던 사람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그 무력한 자리가 오히려 이야기의 한가운데가 되었습니다. 오정란은 박태호에게 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함께 써왔습니다. 알람까지 맞춰가며 시간에 맞춰 약을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흘린 사람이 옥집사였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정란이 박태호를 살려두는 이유입니다.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위임장은 잠든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박태호가 깨어나면 위임장도 의료 기록도 매수한 강 실장의 증언도 전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정란은 그를 계속 잠재워야 했습니다. 박태호가 잠시 눈을 떠 자신을 노려보자 약이 잘못된 것 같다며 더 강하게 쓰겠다고 말합니다. 김단희의 손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한 선생을 통해 해독제를 구했고 정전을 틈타 그 약을 박태호의 몸에 넣었습니다. 박태호가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잠든 사람을 두고 한쪽은 더 깊이 재우려 하고 한쪽은 흔들어 깨우려 합니다. 박태호는 자신이 평생 부려온 두 여자의 손끝에서 살고 죽는 문제를 맡긴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림은 이 집안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갔음을 보여줍니다. 박태호가 해독제에 반응했다는 사실은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한 걸음입니다. 작은 약 한 방울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반응하면 깨어날 수 있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영영 의식을 찾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단희도 박민준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먼저 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독제부터 시험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박민준의 마음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준은 20살 무렵의 기억만 남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백준기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던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박민준에게 박태호는 그저 깨워야 할 아버지일 뿐입니다. 기억을 잃은 덕분에 박민준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전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이 온 척 경호원을 따돌리고 문을 잠그고 주사를 놓는 그 과정은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남편을 깨우는 일을 김단희는 숨어서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집은 이미 오정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태호가 눈을 떠 오정란을 노려본 그 짧은 순간이 김단희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노려보았다는 것은 곧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가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잠든 사람이 보낸 그 한 번의 눈빛이 멈춰있던 판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영리한 한 수는 김단희가 결혼식을 일부러 부추겼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서두르게 만든 거지요. 김단희는 백진주와 박현준의 결혼을 막고 나섭니다. 회사를 반으로 나누기로 한 이상 사업권과 후계 문제가 걸린 결혼은 회사를 나눈 다음에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말합니다. 명분도 그럴듯합니다. 그러자 오정란이 발끈해서 자식 결혼은 제 마음이라며 당장 이번 주말에 식을 올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것이 김단희가 노린 그림이었습니다. 김단희는 오정란을 너무 잘 압니다. 반대할수록 더 서두를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일부러 막아서서 오정란의 성미를 건드린 것입니다. 왜 결혼식 날이 중요할까요? 그날은 저택의 사람들이 모두 식장으로 빠져나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정란이 세워둔 경우도 집안의 눈도 잠깐 느슨해지는 단 하루입니다. 김단희는 그 빈집을 노렸습니다. 모두가 결혼을 축하하러 간 사이 잠든 박태호를 깨워 병원으로 빼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김단희라는 사람의 성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상대의 본성을 읽고 그 본성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오정란의 조급함, 오정란의 욕심, 그것을 그대로 미끼로 씁니다.
30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둘 수 있는 수였습니다. 박현준의 선택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박현준은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박현준은 자신이 박태호의 친아들이 아니라 송근태의 아들임을 압니다. 어머니 오정란이 사람을 죽인 손으로 자신을 키웠다는 것도 압니다. 그 어머니가 또다시 박민준을 죽이려 했고 아버지를 가두었다는 것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역겨워 미칠 것 같다고 무너지면서도 박현준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현준은 스스로 칼을 듭니다. 스타 PD를 찾아간 자리에서 박태호의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의 죄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나섭니다. 얼굴과 신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 내부에서 시작된 고발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현준이 백진주에게 건넨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다큐가 방송될 즈음이면 자신이 아들의 회장이 되어 있을 테니 그때 진실을 밝히고 백진주를 회장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죄이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박현준은 알고 있습니다. 백진주가 자신을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거래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박현준은 그 거래에 자기 전부를 겁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무게를 아버지를 고발하는 칼로 갚으려 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이 선택은 박현준이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흐름은 박민준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잃었던 기억의 조각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뜻밖에도 최삼식과 홍영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델에서 백진주와 마주칩니다. 죽은 백진주와 똑 닮은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됩니다. 죄지은 사람처럼 떨며 황급히 발뺌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박민준이 묻습니다. 어째서 클로이를 보고 그렇게 겁을 내느냐고요. 최삼식이 얼떨결에 내뱉습니다. 죽은 백진주와 너무 닮아서 그랬다고요. 그 한마디에 박민준의 머릿속에 진주라는 이름이 또렷이 박힙니다. 잃었던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린 셈입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작 그 문을 연 것은 7년 전 죄를 지은 두 사람의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백진주의 결심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백진주는 박민준을 폭수에 끌어들여 또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박현준과 하겠다고 못 박습니다. 박민준을 위해 박민준을 밀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박민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진주가 아무리 밀어내도 박민준의 마음과 기억이 진주라는 이름을 향해 되살아납니다. 백진주를 향한 마음과 회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백진주의 결심 위로 돌아오려는 박민준의 기억이 겹쳐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멀어지려 할수록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같은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축은 역시 오정란과 김단희의 충돌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무대 위에서 같은 눈높이로 마주섭니다. 전에는 첩과 정실, 사장과 사모님이라는 위아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태호가 누운 지금 그 위아래가 무너졌습니다. 오정란이 아들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자 김단희는 받아칩니다. 회장이 없는 세상에서 오정란을 사모님으로 모실 이유가 없다고요. 공평하게 나누기로 한 이상 이제는 동등한 위치라고 못 박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아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한쪽의 주인으로 세우려 하고 김단희는 박민준을 아델의 주인으로 세우려 합니다. 두 어머니가 각자의 아들을 앞세워 마지막 판을 벌이는 셈입니다. 다만 그 속내는 정반대입니다. 오정란은 절반을 나누자면서도 송근태 앞에서는 김단희와 박민준을 둘 다 죽여야 끝이라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아들의 절반을 미끼로 묶어두었다가 적당한 때를 봐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단희 역시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오정란에게는 그 무엇도 나눠줄 생각이 없습니다. 박태호만 깨어나면 단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절반을 나누자고 합의하는 그 자리는 사실 서로를 끝낼 칼을 등 뒤에 숨긴 휴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거래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김단희가 잠든 박태호를 먼저 깨우느냐, 오정란이 그 전에 박민준을 처리하느냐. 그 속도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일 뒤에 선 두 사람을 짚어보겠습니다. 옥집사와 한 선생입니다. 두 사람은 화면 앞에 잘 나서지 않지만 결정적인 길목마다 손을 보탭니다. 옥집사부터 보지요. 박태호에게 약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이 옥집사입니다. 오정란이 돌아온 직후부터 알람까지 맞춰가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고 옥집사가 정윤정 쪽에 전합니다.
이 한마디가 해독제로 가는 모든 실마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옥 집사는 오정란에게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살림꾼이 어째서 김단희 쪽을 찾아왔을까요? 옥 집사는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그 미소 뒤에 무엇을 숨겼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생사를 묻는 오정란에게 꼭 도련님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던지던 그 한마디처럼요. 옥 집사가 정말 누구의 편인지, 어떤 사연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는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옥 집사의 손길이 번번이 오정란을 향한 칼이 되어 왔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한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호를 깨울 해독제는 한 선생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김단희가 빼낸 혈액을 분석하고 약물의 정체를 알아내고 해독제를 건넨 것이 모두 한 선생 쪽이었습니다. 한 선생은 정재계의 비밀이 모이는 이화채의 주인입니다. 첩이라 무시당하던 김단희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연을 캐묻지 않고 묵묵히 손을 내미는 이 어른이 이번에도 가장 결정적인 길목에서 김단희를 받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단희의 폭수가 김단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윤정과 정우진이 곁을 지키고 옥 집사가 정보를 흘리고 한 선생이 약을 건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모여 잠든 박태호를 깨우는 쪽으로 판을 밀고 있습니다. 그 손들이 결혼식 날 어떻게 움직일지가 다음 이야기의 가장 큰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든 박태호를 가운데 두고 모든 마음이 갈라지는 자리였습니다. 깨우려는 김단희와 재우려는 오정란, 아버지를 살리려는 박민준과 아버지를 고발하려는 박현준이 한 지붕 아래에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김단희는 결혼식을 일부러 부추겨 빈집을 노렸고 박민준의 기억은 진주라는 이름과 함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베일 뒤에 옥 집사와 한 선생의 손길까지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판이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든 자리가 더 마음에 남는 거지요. 결혼식 날 모두가 식장으로 빠져나간 텅 빈 집에서 김단희는 잠든 박태호를 깨우려 합니다. 같은 시각 오정란은 두 사람을 영영 치워버릴 마지막 칼을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결혼식과 위기가 한 지붕 아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그 하루, 옥 집사와 한 선생의 손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